네, 오늘은 40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통일부 주최 전국 대학생 통일 논문에서 수상을 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전병길이고요. 지금 현재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예찬이고요. 지금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1999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예찬 씨가 아마 1999년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99년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맞습니다. 제가 99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눈썰미가 좀 좋네요. 국장님은 99년생은 아닐 것 같고. 99년생일 수 있죠. 예, 99년도는 제가 26살 때였고요. 그때 뜨거운 청춘을 보내고 있었고, 그해 여름에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에 응모를 해서 입선을 했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99년이랑 이제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세요? 네, 제가 작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제가 재단에서 일하면서 매년 방학마다 그 이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인턴십을 선발을 해요. 그때 우리 옆에 있는 문예찬 학생이 저희 재단 인턴십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국장님을 보셨을 때 첫인상 기억나세요? 첫인상이요. 저는 그 재단 인턴 면접 때 처음 뵀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직접 그 통일과 나눔의 비전과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되게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예찬 씨의 그때 기억이 나나요? 네, 나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지원자들이 서류를 지원하면 대부분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이 그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에서 입선을 했던 또 그게 커리어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논문을 썼던 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예찬 씨도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었죠. 두 분 다 어쨌든 굉장한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어쨌든 전국 대학생 통일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전국 대학생 통일 논문은요, 1981년, 벌써 한 41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꽤나 오래됐네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 대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년 8편에서 10편 정도의 수상작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상을 한 분이 한 350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오늘 점심 때도 저 99년에 같이 수상했던 친구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부터 유네스코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 간 친구, 또 대학 교수가 된 친구,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된 친구,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꿈을 젊었을 때부터 꿨던 친구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이 지나왔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인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한 90년대쯤에는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도 통일 퓨어를 활용해서 포스터를 그려와라 이런 숙제도 받았었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이렇게 퍼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예찬 씨는 어떻게 통일 논문을 쓸 생각을 했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특별한 계기는 없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북 출신이셔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접했고 저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통일 논문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통일 논문이라는 게 사실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벌써 한 40년 정도, 이게 한 2015년 정도에 통일 논문이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 역대 수상자들의 논문을 분석한 또 학술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거를 한번 쭉 보게 되니까
처음에는 통일 정책, 좀 약간 거시적인 정책. 국제 정세, 뭐 북한 사회에 대한 것들이 좀 주제로 됐다가 시간이 흘러오면서 그 통일을 준비하는 분야에까지 좀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분야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거시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세부적인 미시적인 영역의 통일 준비까지 다양하게 지금 논문 주제가 또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99년도에 국장님께서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논문 주제는 뭐였나요? 그 당시에 일단 사회 트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당시 1999년, 2000년대가 인터넷 가입자 1000만 명, 그 다음에 핸드폰 가입자 1000만 명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IT 시대가 그때부터 열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관심 사항이 북한에도 IT가 존재할까, IT 정보기술 분야가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남북한이 같이 정보교류 협력을 할까. 그게 제 관심 사항이었고 그거를 그때 논문을 썼었습니다. 예찬 씨도 혹시 국장님이 쓰신 논문 봤나요? 아, 네, 읽어봤습니다. 어땠어요?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남북이 어떻게 대응하고 또 협력하자는 내용인데 사실 여전히 그 논문이 말하는 내용이 현재도 적용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남북 간의 그 정보화 협력이나 특히 최근에 논의되는 그 4차 산업혁명, ICT 협력 같은 부분이 비교적 그 협력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 국장님의 논문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트렌드에 대해서 좀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답변에서 느껴지는데 국장님께서 이 시대별로 논문의 주제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쓰신 건 이제 그 당시에 IT에 대해서 좀 논문을 쓰셨고 예찬 씨 주제는 어떤 거였나요? 저는 이제 논문 주제는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에 대한 연구인데 이게 저는 2018년도에 상을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남북 관계가 확 갑자기 좋아졌을 때죠. 남북 정상이 3번 만나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던 그때 썼는데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정상회담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북 관계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담아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혹시 예찬 씨가 쓴 논문 보셨나요? 네, 저는 예찬 씨와 같이 다양한 또 페이퍼를 같이 쓰고 있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찬 씨의 주제가 통일 논문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 프로젝트 인턴으로서 프로젝트 할 때도 지속 가능 개발에 대한 것들을 계속 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락이 계속 그 통일 논문 쓰실 때부터 이어져. 대학원생이 되셔서 연구 분야까지 계속 이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IT가 트렌드였다면 우리 문예찬 학생은 지속 가능 개발 SDGs라고 하죠. 그게 이제 트렌드를 계속 연구 주제로 갖고 오신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서로의 논문을 보셨으니까 만약에 서로 그 논문의 주제를 바꿔서 썼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찬 씨나 저나 트렌디한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찬 씨가 저였다면 그것을 저는 썼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예찬 씨였다면 저도 그 지금의 트렌디한 SDGs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예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2000년을 맞아서 이제 새천년 시대 맞아 그때 또 새천년 시대. 네, 새천년 그 대통령께서도 많이 강조했던 시기니까 저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과연 이 변화하는 시대상에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하고 또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통일 논문을 쓰려고 하면 아무튼 뭐 어쨌든 깊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도 논문을 쓰기 이전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그 통일 논문을 이제 수상하고 난 다음에 수상자들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여러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그 쓰기 전, 그 쓰는 과정, 그 쓰고 난 후에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변화를 다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다음에 열심히 뭔가를 작성하고 있을 때 그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작성할 때는 또 다르고요. 또 쓰고 난 뒤에 또 나름대로 또 벌어지는 현상을 또 관찰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이 서서히 변하는 것 같아요. 예찬 씨는 사실 좀 어린 나이에 수상을 하셨잖아요. 통일 논문을 쓰기 전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통일 논문 쓰기 전에는 사실은 그런 학문적인,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그냥 북한의 그런 이미지를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생각하고 공부하는 대상보다는 그냥 한 번쯤 놀러 가고 싶은 공간. 어딜 제일 가고 싶은가요? 일단 평양을 제일 가고 싶은데 거기 예전에 사진을 봤는데 거기 평양 동물원이 호랑이였나 사자였나 그 큰 얼굴이 입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통일 논문을 쓴 후에 과정 중에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그 통일 논문을 쓰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걸 글로 표현하는 것에 큰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서 사실 대학원에 진학하고 계속해서 연구자의 길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쪽으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드는 생각이 그렇다면 이렇게 통일 논문을 쓰고 수상한 사람들은 통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인가요? 네, 그 다른 일단 통일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나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로라든지 인생의 비전 같은 것들을 북한이나 통일에 염두에 두고 작성한 친구들이 논문을 작성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북한이나 통일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해당되는 또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통일 논문이 통일 관련 분야에 있어서 인재를 발굴하고 또 양성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재 등용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재 등용문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통일교육원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심사라든지 강연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통일교육원에 신세를 졌다고 얘기해요. 이제 이게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꼭 그 통일부에 계신 직원분들이 통일부에도 통일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통일 논문을 쓰시고 나중에 통일부에 입부라 그러죠. 입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봐야 되죠? 그 통일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통일 쪽에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통일 논문을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또 여러 만났었고요. 어떻게 보면 뭐 국장님도 그렇고 예찬 씨도 그렇고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덕, 성공한 덕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성공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덕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덕질이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 그러면 이제 MZ 세대잖아요, 예찬 씨가. MZ 세대가 바라볼 때 이 통일 논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통일 논문은 일단 그 행사 그 대회가 있는 것만으로 다양한 MZ 세대들의 생각을 발산하고 또 그거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장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특별히 MZ 세대에서 이제 점점 더 통일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되게 소중한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국 대학생 통일 논문 공모 대회가 아까 국장님께서 등용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등용문이지만 이 대회가 요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4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 한 세대를 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첫 회 수상자는 지금 60대 중반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1회 수상자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나름대로 통일의 꿈들을 계속 이어오셨는지.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이제 통일부 장관님, 네. 그리고 통일교육원장님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81년도 수상자부터 올해 2022년 수상자까지 한번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또 20대 청춘의 통일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불살르며 논문을 쓰셨던 우리 청춘들한테 그 청춘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저는 세리머니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6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 중에서 통일 논문 40년 이후에 나에게 통일 논문이 이런 의미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통일부 장관님, 교육원장님. 네, 잘 들으셨죠? 네. 그런 장이 있으면 정말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서로의 생각도 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고 예찬 씨가 느끼기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 사실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이제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논문을 써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들끼리 사실 소통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나중에 연구도 할 수 있는 거고 함께 더 큰 꿈을 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 서로 네트워킹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었으면 어떨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네트워킹, 뭐 서로 소통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갈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 또 열심히 통일 관련된 단체에서 실무를 맡으면서 연구를 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연구의 소신과 원칙은 남이 잘 안 하는 연구,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지만 또 잘 하게 되지 않는 연구들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전공 분야를 계속 경영학적으로 공부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의 어떤 경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 그 다음에 북한의 앞으로 또 상품, 마케팅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라든지 또 북한 이제 개발 협력을 위해서 또 공헌할 수 있는 연구들을 앞으로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찬 씨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저는 석사 논문은 이제 제재로 썼거든요. 사실 현재 남북 관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대북 제재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제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이걸 또 정책적으로 재원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수상하신 이 엘리트 두 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공동으로 논문을 쓴다면 과연 어떤 창의적인 논문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네. 세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신박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네, 심각할 수도 있지만 또 엉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약간 트렌디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서로 융합이 돼서 또 새로운 트렌디한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찬 씨는? 저도 같이 연구하면 되게 재밌고 또 많이 배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세대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생각이나 시각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통일에 대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수상자 두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눈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연구, 활발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통일부 장관님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박수 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